세 번째 시간 김형석 자문위원과 디지털 자산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그 잘못된 송금을 이 주제인 거죠? 거래소에. 송금이 아니라 이제 거래에 거래.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뭐 주문 오작동이라고 봐야 되나? 뭐죠 이게? 주문 오작동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코빗에서 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좀 이상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시세가 약 1,150만 원, 네. 1,200만 원 정도 하던 코인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 코인이 근데 이 코인이 200만 원까지 확 내려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이후로 거래가 잘못된 게 아니냐, 아니면 혹시 누군가가 이 거래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죠. 네. 이게 그러면 그게 뭐 갑자기 하락한 그 비트코인을 네. 한마디로 싸게 사간 내 비트코인을 도로 내놔라 이런 의미인가요? 이런 맞습니다. 사건인가요? 2020년 2월 달에 발생을 했던 사안을 가지고 해당 그 매매자, 매도를 한 사람이 내 코인을 왜 이렇게 싸게 사갔냐? 네. 내 코인을 싸게 사간 사람은 이걸 반환을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소송을 하게 된 거죠. 타 거래소에서도 이러한 일이 좀 발생한 사례가 있었나요? 한번 자료화면 다시 보실까요? 아까 그 자료화면을 보시면 물론 지금 이 그래프는 코빗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의 그래프예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뭐 꼬리라고 하죠.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아 저게 캔들인가요? 저기 음봉이 크게 발생이. 예, 저게 줄이 하나 쭉 가 있네요. 네, 저 줄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래량, 거래에 따른 캔들입니다. 야 무슨 뭐 누가 줄자로 그냥 뭐 손을 장난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빗에서 그 긴급 거래 정지를 공지사항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고 나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네. 그 전에 뭐 박상기의 난이라고 하죠. 또 뭐 특근법이 발효된다. 코인 거래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패닉셀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이때 당시에 코빗에서만 나타났던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거래소들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특히나 그때 시점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게 뭔지도 사실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이 코인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거래소 폐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던 와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내 자산을 건져 가자라는 취지로 저렇게 매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 거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매도를 한번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 호가창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호가창이 망가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또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죠. 2천만 원짜리 코인을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해봐요. 호가창이 망가졌는데 내가 슬쩍 200만 원에 사겠다고 매수 호가를 하나 올려놔요. 그럼 사람들은 그게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인 줄 알고 거기다가 판다는 겁니다. 아 동그라미 하나 착시 예.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네요. 실수할 수도 있는 실수할 수도 있는 여지가 그렇죠. 충분히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UI라든지 아니면 그 거래소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일단 거래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5대 거래소라고 하죠. 이 거래소만 하더라도 5개 거래소가 모두 다 UI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익숙하게 거래를 하던 투자자라 하더라도 빗썸으로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벅거리고 그렇죠. 난처해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쉽게 거죠. 말하면 약간씩 매뉴얼이 다 다른 거죠, 뭐가. 매뉴얼도 다르고 언뜻 딱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다루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뭐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코인도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뭐 네. 실수든 뭐든 팔았잖아요. 예, 또 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로또로 맞은 건데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 이제 환금을 요청하라는 건가 코빗에서? 코빗에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2개가 네. 팔렸다는 겁니다. 네. 이 네. 고소를 진행을 네.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비트코인 2개 1,150만 원가량 하던 비트코인을 550만 원, 650만 원에 네. 사간 이 사람은 나에게 돌려달라. 네. 왜냐면 이때 당시 2020년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그때 기준으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약 5분의 1 수준의 가격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뭐 속히 말해서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소송의 주체가 어딘가요? 소송의 주체가 해당 비트코인 2개, 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람, 개인인가요? 예, 개인입니다. 그럼 어쨌든 본인이 실수더라도 그 팔았으면 거래가 유효한 거 아닌가요? 유효하죠. 유효한데 네. 이 사안에서 가장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사안은 거래소는 뭘 했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송의 주체가 누구냐? 네. 그럼 코인을 판 사람, 사간 사람, 네. 이 투자자, 거래소 이용자 둘 간의 뭐 개인적인 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거래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거래소가 뭐 했습니까? 굉장히 뭐 놀란 것처럼 긴급하게 거래 정지 어떤 뭐 공지 사안을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놀래서 매도를 했다. 그리고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거래소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했어요. 시장 조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거래소 차원에서 야 니네 지금 뭐 너희들 지금 중재나. 매매하고 있는 가격이 너무 뭐 특정 사람한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가격의 매매니까 이거는 뭐 무효야라는 식으로 롤백이라는 말이 또 그래서 있거든요. 롤백을 해서 해당 거래가 벌어지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조치를 마땅히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코빗은 사실 뭐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쏙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종종 빗썸 업비트 그 외 거래소에도 있나요? 빗썸과 업비트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특히나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차원에서 발표한 어떤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특근법 이슈 등등의 어떤 정부의 규제 방안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쉬운 거래소죠. 고팍스의 시빅 사태가 상당히 또 큰 우리 그 이런 사건의 유명한 사례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근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투자를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사례입니다. 네. 자, 오늘도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재미난 소식 전해주신 김영석 자문이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봄이 언제 오나 했더니 벌써 고구철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고구철이요? 고구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생소하네요. 어떤 뜻이죠? 봄의 마지막 절기라는 뜻이라서 이제는 봄이 좀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갈수록 이제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워낙 짧아지고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이 오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더워질 일만 남은 거죠 이제. 그러게요. 저도 어제부터는 좀 반팔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초여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그렇습니다. 폼레이더 자본시장 알찬 소식 또 다음 주에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